안녕하세요. 저는 네. 전남대학교 다니고 있는 28살 김인기혁입니다. 전공은 정치외교학과고 4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28살이고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공기관 취업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100군데 넘게 지금 지원서를 썼고 지금은 이제 NCS라고 공공기관 들어갈 때 필요한 시험 그리고 전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통 청년 하면은 다이나믹함,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연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광주에 살면서 청년단체나 청년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제가 직접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거는 적어도 광주에서 청년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 어떤 부가가치를 찾아서, 그러니까 돈 되는 뭔가를 찾아서 열심히 산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민주, 평화, 인권 같은 가치가 좀 더 이렇게 확산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까, 이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공공의 이익을 사적인 이익보다도 우선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서 저도 5.18 기념재단에서 이제 자원활동가 2년간 했었는데요. 이제 인권과 관련된 NGO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민주주의, 평화, 인권 이런 가치에 관심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 사는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광주광역시청에서 하는 청년위원회 활동을 할 때 모이신 분들도 물론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것보다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다 더 나은 세상,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보다는 더 그 이상 그걸 뛰어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광주 청년 하면은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아는 이제 친구 소개로 이제 광주 청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느꼈던 게 진짜 광주에도 정말 뜻 있는 뜻깊은 아니고 뜻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 또 청년 축제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준비하면서 되게 좋은 걸 많이 느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광주 하면은 광주 청년 하면 5월이 떠오르죠. 5월. 저는 이제 잠깐 이제 제가 역사를 전공을 해서 잠깐 이제 저기 5.18 관련된 그 시민단체에서 잠깐 6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네, 저는 학교 근처에서 친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친동생이랑 혹시 동생이랑 살면서 그 마음에 안 드는 점이나 불편했던 점이 있나요? 예, 처음에는 네. 그 청소, 설거지, 빨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뭐라고 했는데 동생이 잠깐 고향집에 내려가는 동안에 문득 보니까 저도 동생이 없을 때는 굉장히 어지럽게 하고 살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처음에는 많이 싸웠지만 지금은 뭐 서로 도와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뭐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 첫째로 제가 요리를 못하고요. 그래서 사먹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먹으면 간단한데 집에서 해먹으면 준비하는 시간 걸리고 치우는데 시간 걸리고 해서 일과에도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먹습니다. 요리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가끔씩 냉동식품 사다 붙입니다. 까르보나라. 예. 까르보나라. 그러니까 결국 소통을 잘하고 통합을 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를 보면 항상 대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더가 되고 나서 반대 세력까지 완전히 포용해서 정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리더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현실에서 반대파를 통합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만 항상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전 세력이 추진했던 모든 일들이 다 뒤집어지고 또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의 선거가 모두 뒤집어지고 이렇게 하면 뭔가 발전이 더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 네. 소통하는 사람이 잘 됐어요. 소통해서 네. 뭔가 밀어붙인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아, 합의를 먼저 이루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꿈꾸는 리더 네. 대통령이 딱히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저는 네. 뭐라고 해야 되나 명량 보면은 영화 아, 명량 보면은 이제 이순신 장군으로 이제 최민식. 최민식이죠. 예. 최민수로 할 뻔했는데 네. 예, 최민식이 나와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일을 하는데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자기만 이렇게 음. 뭔가 그런 어떤 일을 할 때 전력 투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제 부하들도 같이 이렇게 동기부여라고 해야 되나? 아.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영감을 실어주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같이 사람이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예, 뭔가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 아, 청년 문제에 대한 해법이 기성세대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네. 청년위원회 할 때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들이 자기가 느끼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나름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거를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예산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국 각지에서 청년운동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정리된 목소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그곳까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게 정례화되고 청년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면 탁상에서 나오는 정책들보다 훨씬 더 효용이 있지 않을까요? 저 이제 오면서 이제 잠깐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성남시나 이런 데 실시하고 있는 청년 수당 이런 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먹고 자고 이동하는 데 드는 그런 비용들 있잖아요. 교통. 기본적인 비용들, 의식주에 필요한 근데 그런 거를 좀 전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부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나왔으면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 청년 장관이 네. 최저임금을 급여로 받으면 네.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월급은 많이 받으면 좋죠. 얼마 정도요? 저는 많이는 안 바라고요. 5천 정도. 그러니까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네.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데 이제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의 대학생들을 보면은 정말 대부분이 공무원들을 희망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공공일자리를 정부가 늘려도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모든 학생들이 공무원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공공일자리 이외에도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소득이 보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급진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구직기간 중에 기초소득이 보장된다면 훨씬 더 다양한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좀 스마트한 네, 스마트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시이 아니고 해왔던 대로가 아닌 정말 청년들에 도움되는 그런 정책을 새롭고.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선 로스쿨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변호사가 됐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지방 소도시 내지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오래전부터 보였었던 꿈인데 조그만 승합차나 버스를 이제 구입해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법무사절도도 만나기 힘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이동 법률사무소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노인분들이나 시골에 계신 분들한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차도 사고 싶고 차 꿈이 집보다는 차를 사고 싶고 네. 여자친구도 연애. 네. 딱 이 드라이브. 제가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요. 네. 가요도 듣고 네. 팝송도 듣고 음악을 주로 듣는데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요즘에 제가 프로듀스 101 시즌 2를 보고 있거든요. 아, 그게 나오면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생도 되기 전에 꿈이 백댄서가 되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나오는 음악들을 즐겨 듣습니다. 아, 휴식 시간에는 네. 자전거 좋아해서 자전거 타고 저기 승천보 자주 가고요. 네. 잔변이나 아니면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노래방도 자주 가고. 네. 아, 자생적으로 전국에서 청년 문제 고민하고 있는 시민단체, 청년운동가 분들한테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열심히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는 게 1순위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청년 문제로 고민하는 게 우리나라만의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나라에도 선례가 있을 거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대안들이 외국에 있을 텐데 그 관련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촉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 해올 수 있도록 인사교육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나중에 돈 쓰고 싶습니다. 먹는 거. 아 그래요? 네, 맛있는 거. 어떤 거요? 핫도그. 명량 핫도그. 제가 학부생 치고 학교를 좀 오래 다니고 있는 편인데요. 네. 정말 이제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고 안 힘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같이 어깨 동무하고 정서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면 더 나은 내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도 취업을 준비하고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많이 힘든 것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힘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내야 된다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 잘못이 아니고 이제 어떤 그런 사회 시스템이나 시기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청년 문제라는 게. 그래서 아마 10년, 20년 뒤면은 그때 청년들은 우리의 문제를 공감을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잘 힘내서 서로 좀 도와가고 또 노력해서 좀 더 네. 좋은 사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도 좋아하고 기대하는 바가 정말 큰 것 같아요. 근데 제 의견이기도 하고 주변 어르신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제 또래들 중에도 같은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과거 참여정부가 결국은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거든요. 많은 진보적인 정책들을 이렇게 표방했고 시도했지만 대내외적 조건이 좋지 못해서 다 성공시키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적폐청산을 비롯해서 정부의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신중하게 차근차근 잘하셔서 그동안
저희가 꿈꿔왔던 더 나은 세상을 이상이 아닌 어느 정도 현실로 만들어 주셨으면 기대가 정말 많습니다. 적폐청산 아, 해주십시오. 적폐청산. 5.18 역사에 보고하는 나쁜 놈들 네. 다 따라 잡아가지고 네. 혼내주십시오.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아직도 많아요 그런 놈들.